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국장을 잘랐다라는 것은 다른 모든 통계 관련 기관들이나 통계 담당자들한테 조작을 하라고 압박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작을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낸 걸로 조작을 하라. 대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건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6월 달에 35만 명 늘었어요. 6월 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달에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오면 6월 달에 계절 조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이전 데이터들이 다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계절 조정 시기 변하거든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더니 이 사람이 아는 게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황당무계함 그 자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하냐는. 저희 연구소가 세계 모든 국가의 통계를 다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 통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미국 통계가. 그런 미국 경제의 강력한 어떤 그 기반이 되는 미국 경제의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치명타를 날려버린다? 미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미워하거나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국장을 잘라버렸죠. 잘라버린 이유가 통계 조작을 했다 이거예요. 통계 조작한 통계국장이 왜 통계 조작을 했냐? 저놈이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놈이어가지고 자기를 음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위대한 업적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통계를 조작을 했다. 고용 통계를 조작을 했다. 그래서 잘라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고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민들을 저는 지금도 이해 불가해요. 이런 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말할 수 없이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국장을 잘랐다라는 것은 대놓고 통계 조작을 다른 모든 통계 관련 기관들이나 통계 담당자들한테 조작을 하라고 압박을 넣는 거나 시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작을 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낸 걸로 조작을 하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는 대놓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나 같은 거예요. 같은 행위잖아요. 그렇잖아요. GDP 통계 가지고 만약에 이제 뭐 안 좋게 나왔다 하면 GDP 통계를 낸 통계국장 자를 거 아니에요. 저놈이 또 나를 음해를 한다. 바이든 정권 때 유명한 사람이고 뭐 민주당의 뒤에서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의 위대한 업적을 음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을 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 황당하고 참 기가 막힌 도저히 저는 미국인들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태에 대한 미국인들의 그 받아들이는 태도나 인식에 대해서 좀 이해 불가해요. 물론 이제 미국 언론들이나 일부 언론들이 이렇게 이른바 이제 그 상식적인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하고 있죠. 비난하고 있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아주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이런 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그 권한이 견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 집중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권력 집중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왜 제가 이게 그 통계국장을 해임한 게 막장극이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정신 나간 정말로 그 황당무계한 사람이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시비를 건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미국 이제 그 노동성 산하의 노동통계청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성이 이제 노동 관련한 고용 관련한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노동통계청 CS라는 곳이 있는데 고용 통계를 조사를 해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이게 매달 12만 1000개의 사업체하고 미 정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도 있고 뭐 연방기관도 있고 뭐 공기업들도 있고 주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12만 1000개의 사업체의 그 개별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요. 이제 사업장 수는 뭐냐 63.1만 개가 있어요. 63만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문조사를 매달 해요. 매달 하고 나중에 이제 매달 해서 이렇게 자료가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는 몇 명이 해고됐고, 몇 명이 새로 이렇게 고용을 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매달 1차 속보를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 1차 올라오면서 계절 조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계절 조정이란 뭡니까? 이게 근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공사가 없잖아요. 추우니까 공사를 못 하잖아요.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봄이나 가을에는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겨울에는 공사가 없다가 이제 봄, 여름, 가을에는 공사가 많고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들쑥날쑥한 것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정을 하는 게 이제 계절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냥 로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이건 계절 조정을 안 한 데이터예요.
계절 조정을 안 한 데이터고,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절 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도표에 취업자 수 보시면, 요거, 그, 주황색으로 나타난 게 로 데이터예요. 계절 조정을 안 한 거예요. 들쑥날쑥하죠? 보시는 것처럼 들쑥날쑥하죠? 저게 언제 이렇게 고용이 줍니까? 네, 겨울에 줄죠. 겨울에 주는 건 뭡니까? 비정규직이나 농업, 계절 노동자들. 농업은 겨울에 추우니까 농업 안 하잖아요.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때 줄어요. 고용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봄이나 여름에 이제 고용이 늘어나죠. 한참 또 계절 노동 들어다가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늘고 줄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나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고용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계산하려면 이 계절 조정을 안 하면은 근데 10월 달에는 뭐 1억 8천만 명 고용했는데 12월 달에는 뭐 1억 한 6천만 명을 확 줄어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고용이 확 줄어버리는 거 나오죠. 계절 조정을 안 하면. 근데 실제로 이게 고용이 확 줄었다는 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준 겁니까? 아니죠. 계절 요인 때문에 줄어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계절 요인들을 이렇게 보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이 그 보정을 한 거예요. 보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걸 그 계절 조정 안 한 것하고 계절 조정 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전월 대비로 취업자 수가 얼마만큼 이렇게 증감했느냐를 나타내는 게 이거예요. 보시면은 계절 조정 안 한 걸로 해서 취업자 수 증감을 나타내면은 보시면은 겨울철에는 전월 대비 취업자 수가 급감을 했다가 다시 봄 되면은 급증을 하죠. 또 겨울 되면은 급감했다가 급증을 하고 뭐 여름에 뭐 휴가철이겠나 뭐 이런 때. 그 다음에 이렇게 겨울에 급감했다가 다시 급증했다가 휴가철 때 급감했다가 다시 급증하고 이런 식의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죠. 계절 조정을 안 하면, 로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근데 이제 이 계절 조정을 한 걸로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전월 대비 증감수를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구별하기 힘드니까 이쪽으로 가져왔어요. 이걸. 이대로 가져와서 이것만 이렇게 비계절 조정 빼고 계절 조정을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놓으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제 7월 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취업자 수 증감을 보면은 이렇게 쭉 추세선을 보면은 이제 줄어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추세적으로 보면은.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들죠. 그렇죠.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줄어드는 추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뭘 문제 삼았냐면 요걸 문제를 삼았어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뭐냐면 비계절 조정을 하면은 5월 달에 70만 명이 늘었어요. 5월 달에. 그 다음에 6월 달에 36만 명이 늘었어요. 근데 7월 달에는 이제 7월 달에는 106만 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휴가철로 이제 106만 명이 줄었어요. 비계절 조정으로. 근데 계절 조정을 하면 5월 달에 4월 달에는 15만 8천 명이 늘었어요. 계절 조정을 하면은 5월 달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30만 명 됐을 거예요. 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좀 표를 더 그렸어야 되는데 계절 조정을 하게 되면은 5월 달에 지금 이제 5월 달이라고 칩시다. 5월 달에 이제 비계절 조정 데이터가 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절 조정을 해요. 계절 조정을 하면 5월 달에는 계절 조정한 수치가 뭐 30만 명이나 40만 명으로 나올 거예요. 5월 달에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데이터가 한 번 더 들어왔어요. 조사해가지고. 비계절 조정으로 이렇게 왔는데, 5월 달에 이제 계절 조정 데이터가 들어가지고 계절 조정 숫자로 전월 대비 고용자 수가 40만 명 늘었다고 칩시다. 40만 명 늘었어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새로 데이터가 왔어요. 6월 달에 새로 데이터가 와가지고 계절 조정을 했더니 그 데이터가 6월 달에 뭐 35만 명 늘었어요. 6월 달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월 달에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오면 6월 달에 계절 조정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달 이전치도 전부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요. 계절 조정이. 데이터가 하나 더 들어오면 전부 다 그 이전 데이터들이 다 다시 재조정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계절 조정 시기 변하거든요. 딱 계절 조정 수치가 나왔는데 그럼 5월 달치도 수정이 일어나요. 아까 5월 달에 40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만 명으로 확 줄어들어요. 줄어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만 명으로 늘어나든지 변동이 일어나요. 근데 계절 조정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 계절 조정의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최근에 2개에서 3개 정도. 그러니까 5월 달에 데이터가 하나 들어오면은 4월 달, 3월 달, 2월 달 데이터가 거의 95% 이상 조정이 그 계절 조정이 일어나는 영향의 95% 정도를 이 3개가 다 급에서 일어나고 그 이전에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어요. 영향을 안 받아요. 이 3개 데이터만 변화가 일어나요. 6월 달 데이터가 오면은 5월 달하고 4월 달하고 3월 달 데이터 조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2월 달 이전 데이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확정이에요. 7월 달 데이터가 들어오면 6월 달, 5월 달, 4월 달 데이터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5월 달에는 40만 명이었고 6월 달에는 35만 명이었는데 7월 달에 고용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이놈이 손을 써갖고 5월 달에는 19,000명, 6월 달에는 14,000명으로 확 줄여버렸어. 나를 이렇게 음해하기 위해서 내가 위대하게 지금 미국 경제를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이놈이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 이 사람이 아는 게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존 볼턴 그 보좌관 했던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람 너무나 아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모든 게 즉흥적이야. 그러니까 말이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 그리고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못 해.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처구니없냐 이거예요. 그야말로 황당무계함 그 자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무지하냐는. 그러니까 7월 달에 데이터가 들어와가지고 그 계절 조정 수치가 6월 달하고 5월 달, 4월 달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당연히 그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 왜 공격의 빌미로 삼았을까 이것도. 그 앱스타인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이슈를 화두로 돌리려고 자꾸 돌리려고. 근데 돌리려고 한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무지막지한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한다라는 게, 그 다음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그 황당무계한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 내에서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공화당조차도 이런 황당한 그런 것들의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못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그런 게. 한편으로는 미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에서 대통령 하기를 바라면 돼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미국 경제를 망가뜨릴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행태들이 다 그런 것이죠.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아주 이렇게 치명타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누가 이제 미국 통계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이제 트럼프 대통령 눈치 보면서 손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안 잘리려면은 손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통계, 그나마 미국 경제가 세계 최강의 경제 강국이고, 뭐 또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모든 경제 정책도 다 미국을 따라서 했던 것들이, 미국의 어떤 경제학이 이론적으로 어떤 뛰어나고 그런 건 다 똑같아요. 이론 똑같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뭐랄까요, 경제가 잘 관리되고 운영되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통계에 있어요. 통계 정확성이 있어요. 방대한 통계와 엄청난 그 방대한 통계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방대한 통계와 그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에 높은 통계에 있어요. 미국 통계하고 제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세계 모든 국가의 통계를 다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미국 통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해요, 미국 통계가. 그런 미국 경제의 강력한 어떤 그 기반이 되는 미국 경제를 경영하는 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고 미국 경제의 어떤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통계에 대해서 이렇게 치명타를 날려버린다? 미국 싫어하시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 미워하거나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통계국장 해임이 앞으로 다른 통계에도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 파급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실제로 이제 통계도 많이 인원들을 이렇게 통계 관련한 논문들을 많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미국 통계도 많이 지금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전에 비해서 방대함이라든지 어떤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좀 이렇게 과오를 범한 면이 없잖아 있죠. 그렇게 많이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렇게 이해하고서 이렇게 어떤 그 공무원 이렇게 해고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뚝 잘라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있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이 얼마나 막장극인가, 왜 이런 행태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역시 그 앱스타인 그 성추행 파문의 그 미국 내 여론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돌리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막 지금 내던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